현재 미국의 IRA 법안 이후 삼성전자의 반도체 미래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는 가운데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분위기의 흐름을 전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새로운 삼성에 대한 제안을 했고 이것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 이상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반감을 느끼면서 한국과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데요. 우선 미국은 둘째치고 최근 일본은 사실상 타도 삼성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반도체 자립화를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동맹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13일 업계에서는 일본 기업 8곳이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라피더스 동맹을 맺었습니다. 낸드 기업인 키옥시아를 비롯해 소니, 통신업계 소프트뱅크, 토요타 등 네로라 하는 기업이 모였고 이들은 자본을 집약해서 라피더스를 통해 2027년 양산 목표를 잡고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이 됩니다. 놀랍게도 일본은 야심차게 2나노 양산까지 목표를 잡으면서 삼성과 TSMC를 뒤쫓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반도체는 왕년에 잘 나갔다가 지금은 완전 뒤처졌다는 평가는 받지만 산업기술은 최고 수준입니다. 기초 소재부터 첨단 과학 부품에서 일본의 포지션은 무시할 수 없는데 이를 반도체에서 다시 꼽혀온다는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할 때에도 EUV 관련 부품을 비롯해 필수 부품을 끊어버린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기존의 기초 소재와 더불어 모든 기업이 드림팀이 되면 역량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한 일본이 믿고 있는 구석은 미국인데 미국이 이번 IRA 법안으로 동맹을 우대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과 대만 입장에서는 과연 IRA가 도움이 되는지 동맹을 죽이는 법인지 헷갈리고 있으나 반대로 일본은 IRA를 통해서 한국과 대만의 포션이 축소되는 것을 역으로 노린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일본은 일찌감치 미국의 마이크론 공장도 일본에 있고 이번에 이를 더 확장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마이크론에 4천억 원가량 보조금을 지원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TSMC의 보조금을 4조 원이나 지원하면서 공장을 이점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분히 한국을 역전하겠다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업계에서 이러한 일본의 행동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도 봅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을 이처럼 드림팀 형태로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해줬지만 소위 말아먹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며 이번에도 보조금만 축내고 끝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일찌감치 소니, 도시바, 히타치가 모두 합쳐서 JDI 디스플레이를 결성했지만 거의 망했습니다. 이는 일본 관제기업 제도의 폐해로 JDI는 중소기업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반도체보다 좀 더 수월한 분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세 공정과 수율 등 엄청난 업력이 누적되고 신기술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일관된 한 회사의 방향과 프로세스로 나아가야 하는데 8개 회사로 뭘 하겠냐는 것입니다. 사공이 너무 많은 데다가 회사가 제시하는 방향성과 업무 통합은 반도체 업체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일본 TSMC 4조 원 보조금이 사실상 대만이 돈만 빼먹고 튄다는 먹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라피더스는 더욱더 그러할 가능성이 농후해 업계에서는 크게 회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행보 뒤에는 역시 미국의 법안들이 자리 잡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자국 중심주의로 치닫는 미국을 부추기며 불합리한 조건을 협의합니다. 칩4 동맹 역시 일본이 앞장서서 미국과 추진하며 한국과 대만을 등 떠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실제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서 내년까지 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을 통제하려 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사용 금지했는데 이것의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해 주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두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큰 손해를 보게 되는 타격이 오는데 이 때문에 최근 마이크론 역시 뉴욕주에 1,000억 달러의 투자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뉴욕주에서는 140조 원가량의 투자라며 자랑했고 이로 인해 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바이 아메리카라고 강조한 것을 미국 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칩4 동맹의 부작용이라면서 반도체 회사들의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과학법이나 기타 보조금이 한국에 제대로 집행될지 의문인 상황인데 미 정부가 마이크론이나 퀄컴, 인텔 등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케이스에서 볼 수 있었듯이 한국은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간신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중국 비중이 가장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에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 사실상 승리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50석 이상을 확보했고 이는 민주당 캠프의 정책이 먹혔다는 뜻인 것입니다. 반면 트럼프는 몰락해 대선 후보로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 IRA와 반도체 과학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그 가운데 동맹들이 피해를 보는 장면이 여지없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실제 한국과 비슷한 입장의 대만도 반도체 전문가들이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 기술을 가져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를 모두 폭파시키고 대만 기술자를 미국으로 데려갈 준비를 한다는 미국 정보기관 관련 문서가 공개되면서 대만 전문가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의 TSMC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중분해 준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대만 영토를 가져가면 TSMC는 모두 미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반도체 패권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그런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 같은 것인데 사실 이것이 한국을 향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회사를 미국으로 옮기라는 것도 다소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미국에 무려 250조 원의 투자에 청사진을 제시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나 삼성전자에서는 이에 관해서 청사진이지 실제 그 금액이 전부 투자 확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압박이 거세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자 금액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현대차와 같이 자칫 보조금 차별이 나올 수도 있기에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뜻밖의 이런 상황에 유럽에서는 한 가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유럽은 미국의 강달러를 비롯해서 IRA 등 미국의 독단과 강압적인 모습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이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유럽이고 득을 본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시엘가스를 사야만 했으며 물가는 치솟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반면 미국은 이제 앞으로 러시아 대신 자원을 유럽에 팔 수 있게 되었고 강달러로 인플레이션을 잠재웁니다. 하지만 미국은 되려 IRA를 내세웠고 유럽의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을 곤란에 빠뜨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한국과 상당히 유사한 국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유럽에서 한국에 제안이 왔습니다. 최근 유럽의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독일은 총리 말고 대통령도 있는데 관련 사안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이렇게 독일까지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현재 유럽이 미국에서 자원은 물론이고 이제 미래 사업인 전기차 사업도 위협을 당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미래 패권이라는 반도체 등 모든 것을 미국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고 그 주권을 결정한다면 지금처럼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럽 각지에서는 유럽에도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하며 그 대상을 삼성으로 결정한 것인데요. 실제 독일이 다녀가자마자 이제 스페인에서는 150조 원 가량의 반도체 사업 기금을 조성했고 고 스페인 총리는 평택 삼성 반도체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공장 건설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스페인은 일본의 닛산 공장이 적절한 조치 없이 폐쇄하려 하자 이를 한국 LG 등의 배터리 공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수차례 해왔고 한국 정부와 긴밀히 미래 첨단 사업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스페인도 유럽의 기술 제조 강국인데다가 반도체 자금까지 조성했으니 매우 진지한 상황입니다. 또한 미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TSMC가 유럽의 요청을 받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유럽 반도체 허브를 탄생시키는 것은 삼성전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도를 지난 7월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역시 앞서 밝힌 대로 250조 원가량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서 유럽의 반도체 공장을 세울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유럽은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다는 것으로 미국은 인텔, 퀄컴, 마이크론 등 자국 중심 지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스페인 등에서는 삼성이 5나노 이상의 최첨단 공정 라인을 건설해주길 바라면서 조성된 반도체 기금을 상당히 삼성에만 지원할 의도를 비추고 있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도 되기 때문에 오로지 미국의 의도대로 올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물론 미국에서 IRA 전기차 관련 법안도 한국 관련해 수정 발의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과학법이나 IRA의 핵심 내용이 애초에 동맹까지 피해를 보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해소되기 이전에는 한국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배제하고 한국에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적절한 분산 투자로 위험도를 낮춰야 하는 국면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